안녕하세요.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공지한 대로 거점학교에 대한 두 번째 테마죠.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거점학교는 어떤 사항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지금 1학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일단 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진로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학교 내에서 선택이 안 된다면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느냐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보완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이 올라와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완학습의 개념상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그럼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오늘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점형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뜻에서 창의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게 참교육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내에서 그것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교육과정이 있는가 하면 거점형 학교가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은 그 지역 혹은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느 정도 어느 학교와 연계를 해서 창의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개설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개설된다면 그 공통적인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수료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점학교인데요. 이 거점학교는 수업을 일단 개설을 하는 겁니다. 수업을 개설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거기에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수강 신청은 3년 8학점 이하 정도만 됩니다. 한 번 신청할 때 1학점이니까 8개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8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2시간 정도 투여가 되는데 이동 그리고 준비 시험까지 본다고 그러면 2개 이상을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대 6개 정도? 이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교육이에요. 공동교육. 공동교육은 수요가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모여서 그거를 개설을 요구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교과 과정 자체도 상당히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안 될 테니까 대부분 거점학교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점학교는 학과목을 개설을 해서 그걸 수강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좀 다양해요. 미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제2외국어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도 있죠. 그 다음에 예술도 있어요. 동영상 만드는 그런 사항에 대한 학교에 대한 거점학교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으로 뭔가에 나에 맞는 진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고교학점제가 나타내는 거에서 공동교육과정, 그 다음에 거점형 교육과정이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3년 8학점 이내에서 선택을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어떤 진로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그 포트폴리오를 방향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강점이에요. 거기다가 성적까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토론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수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어떤 과목에 제한되지 않고 수요가 있다면 창의적으로 과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승전결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시작,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도출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동교육과정은 상당히 강점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문제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현실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떠할까? 일단 중요한 부분은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나의 현재 학교의 성적과 이것이 동일하게 성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다. 물론 ABC 평가이기 때문에 성적을 맞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난이도를 구성을 못한다면 선생님들이 난이도 구성하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시험 상황의 결과가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입시제도 상에서 봤을 때 그러한 교육제도를 선택을 했다면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은 2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업이 개설돼야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이 상당히 좋은 취지고 미래형 수업으로서 상당히 완결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이거를 하려면 홍보도 돼야 되고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님의 열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체제 상황에서 선생님의 업무가 더 가중될 뿐이 아닐까? 그런 열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너무 가중되어 있는 업무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아이들도 창의적으로 무엇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예술, 미술 이런 쪽이 아니라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완결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과 그리고 퀄리티 있는 어떤 성과물을 위한 그 능력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삼박자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로 학력고사 이후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시험으로서 성취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것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뀐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걸 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이 거점 학교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시도 자체도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알려질까? 사실 참교육에 대한 의도는 좋지만 이것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글쎄요, 지금 예전에 했었던 어떤 그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 자체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옛날에 그 학종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이렇게 됐던 거, 그리고 비교과가 폐지가 됐던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한 맹점을 파고들어서 자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걸 조금 더 화려한 어떠한 것들 만들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폐지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교육특구들의 밀집된 고등학교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날 비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입시제도가 성적의 평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술대학교는 일단 서울대 아성을 한예종에서 꺾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 쪽, 미술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적과 관련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적과 관련된 어떤 그
미래 돈벌이와 관련된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의 평가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참교육의 의도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만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신뢰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는 선생님입니다. 그 두 개의 요소가 강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크게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교육보다는 현재의 우리의 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조금 어려운 제도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좀 보여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이스로에서 세특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성적이 좀 기재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특으로 들어오는데 그 세특이 한 줄 정도에서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세특으로 들어오는 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기계적인, 그러니까 늘 사용하는 어떤 수사 어구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완하는 방식이 뭘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이 누락된 거를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기소개서거든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좀 더 다른 사람이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좀 보완하면서 자기소개서라는 제도가 부활되지 않는 한 이것들이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 부활을 시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또 한 번의 실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 번의 실험은 시작이 됐고, 그 실험에 대해서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지는 겁니다. 자, 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선생님과 학생입니다. 교육의 주체잖아요. 이 두 요소에 강조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두 요소가 어떤 정도의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갖지 않는 한 이 교육제도 상황의 변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꿀 때 어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놓아준다면 그것이 조금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시도가 시작됐죠. 자,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낭만강사 홍사부였습니다.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